반갑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매각서를 따지다 보면은 새로운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는 매각할 걸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일본 기업과 손을 잡고 결국에는 이 슈퍼을이라고 불려지는 ASML과 맞붙을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정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텔이 파운드리를 매각한다는 내용만 아신다면 궁금하실 만한데요. 그 매각설의 이면에 있는 부분 제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들 이렇게 인텔이 파운드리를 매각한다는 이슈는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인텔이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 인텔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죠. 인텔의 매출액이 그대로인데 보시다시피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그대로죠. 그런데 주당 순이익을 보면은 컨센보다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서 주당 순이익이 0.18달러인데 이번 분기에 0.02달러로 주당 순이익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10% 정도 웃도는 수준밖에 되지 않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인텔에서 15,000명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이슈도 나왔었습니다. 그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고 15,000명이 해고된다면 어디서 해고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파운드리가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인원 감축을 하고 나면은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뒤처지고 있는 이 군살이 되고 있는 파운드리를 도려낸다라고 기사 제목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삼성전자와 TSMC가 이 인텔의 파운드리를 인수하는데 인수전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라고 트렌드포스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25년에 보조금을 받으면서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으면서까지 텍사스주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 분기에 시스템 반도체 적자만 마이너스 3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인텔 파운드리까지 인수하면서 무리수를 놓을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는 인텔 파운드리를 인수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TSMC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막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중국 업계에 반도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TSMC가 인텔의 노하우를 다 먹는 것을 눈뜨고 보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 미국 업체가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기업이 인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FPGA라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NPU라고 해가지고 AI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AI 반도체 사업 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매각 대상이 되는 알테라라는 파운드리를 167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올해에 흡수 합병했다가 올해에 재분사했고 기업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알테라가 수익성이 적자 지속 상태로 계속되다 보니까 이 인텔이 기업 공개를 하지 않고 IPO 상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매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알테라를 어떤 기업이 매수할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수할 기업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2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랑 IBM이라는 업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마블 테크놀로지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재무제표 보면서 기업 인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IBM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마이크로소프트랑 쌍벽을 이루는 업체로서 굳이 뭐 볼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마블 테크놀로지의 재무 현황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현금 조달 능력을 보려면 유동자산 비율을 알아야겠죠. 유동자산분의 유동부채를 보게 되면 단기적인 현금 투입 능력이 나옵니다. 현재 이 마블 테크놀로지의 단기적인 현금 능력이 지금 유동자산이 332억 달러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동부채 같은 경우 296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대1 비율이죠. 기업을 인수할 때 이렇게 단기 유동자산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수 자금을 출자하게 될 텐데 그래서 현금이라든지 뭐 자본, 주식, 채권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죠.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죠. 전환사채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총 부채가 109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규모는 1338억 달러 정도 되고요. 여기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1분기까지 당기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적자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은 13억 달러 정도 나오죠. 그리고 부채 상환 후 현금 흐름은 14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 1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주식 교환으로는 전혀 뭐 진행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블 테크놀로지가 지금 인텔의 일부분만 인수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좀 모자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힘겨운 인수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뭐 인수를 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인수할 능력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IBM과는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인텔이 이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영위할지 그것을 좀 추론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어떤 기업과 합작 회사를 만들 거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본의 기업들,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현 주소를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서는 한국, 대만에 뒤처졌지만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런 강점을 살려서 인텔이 일본의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뭘 노리고 있느냐?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ASML이라는 업체가 이 DUV 장비 외에 EUV 장비 있죠? 이 EUV 장비를 글로벌적으로 단독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슈퍼 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첨단 나노 공정을 진행할 때 이 포토 공정에서 이 EUV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7나노 이하 공정, 그러니까 DDR4, 5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 때는 EUV 장비가 필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ASML이 단독으로 이 장비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노하우가 깊은 일본 회사와 합작하여서 이 노광 장비 중에서도 첨단 공정에 사용되는 노광 장비 EUV 장비를 개발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이 ASML과 경쟁하려는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라는 업체가 EUV 장비를 도입해서 제조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장비를 보유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피더스랑 협업을 통해서 인텔이 지금 EUV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이 EUV 장비에 대한 점유율을 꿰차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기사인 것이죠. 왜냐하면 위에 보시면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함께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를 연구개발하는 R&D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충분히 인텔 입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ASML의 이 독점적인 지위로 공급하고 있는 이 EUV 장비에 대해서 이 경쟁업체가 나오면서 조금 장비의 단가적인 면에서 지금 국내 파운드리가 어떤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죠. 연구개발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또한 일본 업체도 장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난관을 여러 차례 극복해가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개발이 결국 완료되고 양산에 이르게 된다면은 여하튼 뭐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이 단가 협상적인 면에서 이 파운드리 업체가 그에 따른 수혜를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의 매각설만 나돌아서 인텔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인텔의 매각 이후 행보를 조명해 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대기업 하나가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텔은 4년 뒤처졌다는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EUV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뜻밖의 전개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앞으로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추이를 저희 대기업이 계속해서 취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